자, 그러면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예, 4장 옆에는, 네, 우리가 4장 옆에는 그 SQ에서도 소개했던 75페이지 보시면 간이 다중 지능 검사. 지금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요 이제 가드너의 이제 다중 지능 검사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해 보시면, 예, 요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아시죠? 지난번에 했어요. 지난번에 다 예? 다 하셨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각 문항 읽어보고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으면 1, 별로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면 3, 대체로 그렇다면 4, 매우 그렇다 그러면 5를 응답지에다가 쭉 쓰는 거예요. 여기 응답지는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번호별로 나의 점수를 쭉 쓰는 거예요. 1문항에서 가장 그렇다 그러면은 5를 쓰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쭉 합쳐지겠죠. 나중에 이제 쭉 밑에 가서 78페이지 보면은 지능 유형 합계, 그래서 점수를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리면은 그 중에서 A, B, C, D, E, F, G, H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A는 음악지능, B는 신체운동지능, 요게 이제 그 옆에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78페이지는 밑에 보시면 세 가지. 그래서 A, B, C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A가 만약에 20이 나왔고, B가 19가 나왔고, C가 18이 나왔고, 나머지가 뭐 15, 12 이러면은 A, B, C를 쓰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79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언어지능, A는 음악지능인데, 그러면 이제 음악지능으로 쭉 가보면은 음악지능에서의 직업군은 이제 뭐 가수, 작곡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소리 패턴 뭐 이런 거 쭉 하고, 그 다음에 직업군 밑에 음악가, 연주가, 뭐 작곡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우선은 이제 방향성을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83페이지는 이제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거고, 이런데 내가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 어른들이 들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른들이 애들 프로그램에는 애들 적성 검사에 또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애들은 그 학년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정도는 같이 앉아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바깥에서 그냥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아니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주로 해왔는데, 예. 저기 가드너 그 질문에서 A에 해당되는 게 1번 97, 요 세로 한이 전부 A에 관계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옆에 거는 이제 공간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이제 제목들이 있잖아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78페이지에서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요걸 써놨으니까 A는 음악지능, B는 신체운동지능, 그 다음에 C는 논리수학지능, D는 공간지능.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위에서 그 항목별로 쭉 해놓은 게 D가 제일 높다. 그러면은 D가 제일 높으면은 이 사람은 공간지능이 제일 지금 좋아하고 이제 마음에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응. 지금 이쪽에 77페이지에서 예. A면 1번랑 9번, 17, 25, 33, 40 요것이 전부 다 A에 해당되는. 그렇죠. 1, 9, 17, 25, 33, 41 이게 전부 다 A 문항. 집에 가서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적성 검사나 이런 거 보면은, 저도 그 우리 교회도 그 강성 코칭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건데, 그거 할 때는 10만 원씩 내요. 이렇게. 그 나도 10만 원 내고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 30 몇 가지의 성품인데
그 중에서 상위 5개의 성품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상위 5개의 성품이 뭐 미래지향적이다. 또 뭐, 이제 그런 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상위 그룹으로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냐면은 우선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현장 어떤 직책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회사들이나 큰 회사들은 그렇게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인재를 쓰는 이런 용도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성품은 그쪽보다는 이쪽이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 30몇 가지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현재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천국인들은 당연히 미래지향적이고, 체크를 해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고 해보고 싶고 하는 것들이 이 검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못 바꾸는 게 아니고 다 바꿀 수 있어요. 가면서 또 누가 옆에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좋아하는 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가다 한 번씩, 한 번 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러면서 얘가 초등학교 때도 이걸 좋아하더니 중학교 1학년 때도 이걸 좋아하고 계속 그 방향에 신경을 쓰면 얘는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부분이 적성 검사를 했으면 그 적성에 나타난 방향대로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적성 검사로 끝나버린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장점을 찾기를 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선 장점 찾기. 그 다음에 장점을 찾았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그걸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쓰는 데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적극성. 이 사람 장점이야. 그러면 이 적극성을 어디다가 써보게 할 건지. 그래서 적극성을 써보게 해야 돼. 써보면은 장점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아니, 해보니까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게 해보고, 그렇다면 그 영역을 더 발전시킬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더 변화를 준다면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확장시켜줘야 된다고, 이거를. 확장. 그것이 네. 부모님이 했던 가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물려받아서 계속 개발해서 그걸 어부로 평생 간다는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시킨 건가, 본질인가, 아니면 그 환경 때문에, 직업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해야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넌 이걸 꼭 해야 돼. 딴 생각하면 안 돼. 네가 물려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해온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단은 본인이 다른 거 좋아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는 그걸 가면서 그게 이 사람의 장점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수익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괜찮네.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의 좋아하는 점, 장점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 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난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면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영역을 찾아야지. 억지로 해다가는 그 회사 문 닫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러나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부분들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볼 수 있도록 권유하고 본인도 한번 도전해보고, 왜냐면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해왔던 일이니까, 가정에서 해왔던 일이니까 그래도 제일 하기에 익숙함은 있을 수 있어요. 늘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자기가 하면서 이거 괜찮다,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자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할 단계가 오면은 교회 안에서도 한 6개월에 한 번쯤은 이런 적성 검사들을 이제 수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그런 적성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줄 수 있지 개인 상담을 하고
이런 방향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오직 교회 안에서는 성경 이야기만 해줘야 된다. 예배만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 바깥에다 맡겼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SQ, EQ 이런 것들 필요하면 이런 적성 검사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정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이제 키워주는 쪽으로의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가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간이 다중지능검사 응답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좋아하는 이런 분야들이 여기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그게 가면서 바뀔 수도 있고 그게 계속 가면서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경험시켜주고 참여시켜주고 그런 쪽의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쪽의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고 하는 게 독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무조건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단 한 권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한 권, 두 권의 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평생 낡고 낡도록. 그거 읽는 거예요. 우리는 막 책을 읽혀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삽니까? 막 우리는 전집부터 사. 전집부터 사서 꽉 채워놔. 그거 벌써 기가 질려가지고 숨이 막혀. 이게. 독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좋아하는 점을 찾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읽도록 하고 제가 장점 체크를 할 때는 전에 이제 애가 요리사 이쪽에 하고자 했던 애한테도 그런 쪽의 책을 일단 한번 읽어보자. 요리사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의 책을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최소한 두세 권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적성이 분명히 이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자. 얘 읽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어떠냐?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 그럼 내가 부모를 내가 설득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 만나서 바꾸도록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까지 어쨌든 이제 그 분야로 대학까지 갔어. 이제 그때가 중학교인데.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는 공부, 학교 뭐 이런 거에 관심도가 제로였는데 지금은 영어 공부한다고. 왜냐하면 요리사로 호텔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영어를 안 할 수가 없네, 이거. 그 영어 공부를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된 확장시켜주라는 거예요, 이게. 장점. 내가 장점을 찾았으면은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질문도.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 했으면 단답형으로 이게 뭐야? 이거는 그거예요. 응, 알았어. 잘했어.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질문도 확장을 해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더 확장해 나가는 거야. 응?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 벌써 질문이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음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질문이 쉽게 단순하게 시작된 질문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체험장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저 물병 속에 있는 물을 보고 엄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물이야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 질문을 해. 엄마 물은 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여기서 끊어 이제. 엄마 바빠. 나중에 이야기해. 그 물은 그럼 크면 네 학교 가면 다 알게 돼 있어. 그게 끝나버려.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여기서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우리 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한번 가볼까? 이러면 이제 현장까지 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얘가 거기 가서 만약에 그게 신기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분야에 대한 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질문 확장입니다, 확장. 그러니까 질문도 확장을 시키고. 조금 전에 뭐 이야기했죠, 지금? 뭐 확장시키려고 내가 일어나서 지금. 자기 적성을. 예. 장점. 그러니까 장점, 그 다음에 적성, 이런 것들을 장점 10가지 찾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확장시켜주라는 거예요.
확장시켜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기다가 다른 거를 더 플러스 시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사용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사용해 보지 않는 장점은 이게 그냥 장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더 발전시킨다면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장점을 프로화 시켜주는 거예요. 적성을 확장시켜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블록 쌓기를 좋아해. 그럼 블록 쌓기를 좋아하면은 이게 점점점 확대시켜주면은 그게 컴퓨터 안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공간 창조의 능력을 키워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뭔가 3차원, 4차원을 얘가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주지 않고 우리는 너는 왜 맨날 블록만 하니? 공부 좀 하지. 사실 블록이 이게 건축, 설계, 또 무슨 뭐 공간 창조, 이 모든 것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블록 쌓기, 이런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들이, 너는 왜 맨날 그거만 해? 아까부터 하더니,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들어가서 공부 좀 해. 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가 생각하는 공부는 책상 앞에 가서 이제 책 읽고 수학 푸는 거야. 얘는 이게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수학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얘는 이걸 더 전문적으로 해. 그렇다면 얘는 지금 수학을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응용을 해서 수학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얘는 굉장히 재밌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이거. 근데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비두고 책상 앞에 붙들어다 놓고 이 머릿속에서만 풀게 하고 있으니 이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확장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질문도 질문 확장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아이하고 대화 나눌 때 한마디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로 질문을 최소한 10개 이상은 만들어 봐라. 10개 이상. 10개 이상 질문을 주고받고 하면은 최소한 10분, 20분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네. 근데 단답형은 뭐 학교 갔다 왔니? 네. 학원 안 가니? 이따 가요. 그래, 그러면 늦지 않게 가라? 그러면 뭐 이게 아무것도 발전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중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만 해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거를 체험하게 해주고 확장시켜주라는 거예요. 질문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호기심과 질문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모든 거는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지적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적 재능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SQ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EQ도 마찬가지고 IQ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는 데는 질문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진행을 하는 거야. 계속. 근데 질문을 안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이게. 우리가 왜 질문을 해야 되는지는 마태복음 13장 4절이 설명을 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추어져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물론 이 말씀의 특징의 본질은 천국이다. 천국은 인간이 찾아야 할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이다. 보물은 숨겨져 있다. 천국도 5가지 성품도 모두 숨겨져 있는 보물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수많은 자원들이 숨겨져 있는 보물 광산이다. 이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해야 할 내용들은 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호기심과 질문이다. 호기심과 질문 없이 안에 숨겨져 있는 재능들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에 있는 재능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기심과 질문은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는 키다. 이제부터 호기심과 질문의 훈련을 해보자. 자, 질문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인 질문들이에요. 이게 뭐지? 좀 더 발전하면 그 특징이 뭘까? 만약에 엄마가 아이한테
이게 뭐니? 꽃이야. 꽃이구나 하고 끝나면 끝나. 근데 만약에 엄마가 더 질문을 해. 그 꽃이구나. 그런데 그 꽃 속에 들어있는 특징이 뭘까? 그러면 얘는 또 생각해, 이제.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특징을 이야기해. 뭐 동그랗고, 또 무슨 색깔은 빨갛고, 또 향기도 나고, 뭐 특징들을 쭉 이야기해. 정말 멋진 특징들이 있네. 그리고 끝나면 끝나. 근데 만약에 이 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활용한다면 어떻게 어디다가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얘 생각은 지금 어디로 가요, 이제? 뭐 먹는 음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가정 안에다가 어디다가 정리해 놓는 데다가 옮겨 놓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데서 과학적 사고 구조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만 하면 대화를 해서 대화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대화할 거는 뭐예요?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얘는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 지금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얘네들은? 하고 싶을 때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다른 관점을 다른 데로 돌려서 대화를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 하는 거를 그렇다고 막 따져가지고 도대체 너는 왜 말을 안 하니? 도대체 너 엄마 무시하는 거니? 도대체 왜 너는 도대체 입을 다물고 사니?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질문을 해줄까? 마음이 많이 아픈가 보구나 라든지 지금 말하고 싶지 않으면 좀 쉬어. 엄마가 뭐 맛있는 거 만들어줄까?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되긴 뭐가 되니? 너도 자식 나봐 그래. 너도 자식 나봐라. 너도 똑같으네. 예,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자기 아이의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야 이게? 하여튼 네. 근데 따지지 않고 평안하게. 네. 그래서 이거 특성이 뭘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까?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이 일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 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불만스러운 일일까? 고객이 느끼는 문제점은 뭘까? 더 나은 시스템은 무엇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 다른 회사, 다른 업종에서는 우리와 뭐가 다르게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말을 사용하면 더 좋을까? 어느 쪽으로 보면 더 잘 보일까? 뭐 반대 방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참 질문이 많죠. 재능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과 질문이다. 관심과 호기심은 재능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고 질문은 안에 있는 재능을 끌어내요.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럼 왜 안 하려고 할까? 왜 안 하려고? 너는 왜 안 하니? 이게 아니고 왜 안 하려고 할까? 혹시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 어떤 힘든 점이 있어? 뭘 도와주면 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 물건, 사건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돼요. 여행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여행 간다고 기도하는, 부탁하는 사람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이나 애들한테는 가면은
어디 가시든지 꼭 저한테 보여줄 사진을 몇 장씩 찍어 오세요. 그리고 가장 특징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 곳만 체크해다가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숙제입니다. 네. 그 아이들 갔다 오면은 거기서 뭘 배우고 왔어? 본 거는 뭐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어? 이런 질문을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본 것들 중에 가기 전에 그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가면은 여행을 할 때 목적이 있는 여행이 되겠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면은 뭘 봤는지도 몰라. 그냥 정신없이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질문을 해라. 박물관 안에, 홀 안에서 고요히 흐르는 물가에 뚝을 걸으면서 훌륭한 책이나 또 영화를 보면서 지나가는 버스 외부에 부착된 광고물을 보면서 길거리 카니발이나 퍼레이드, 페스티벌로 다른 문화를 기리는 성격들을 보면서 상상을 뛰어넘는 다른 세계를 그린 만화책을 보면서 야 재밌다, 다 읽었다, 끝.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더라도 그 게임을 통해서 배운 것, 느끼는 것, 게임을 통해서 뭔가 얻어진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지역 대학에서 개최된 강연으로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주제로 한 것, 여러 종류와 공연, 현대무용, 앙상블, 오페라, 축구경기, 서커스, 학교의 연극공연, 버스나 지하철에서 들리는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 가족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제와 질문하고 토론하기, 아이들이 뛰어놀며 끊임없이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가는 운동장, 미래의 문화가 창조되고 있는 거리, 아이디어의 가능성은 널려져 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흡수하기 바란다. 탐색을 하고 질문을 던져라. 이 내용들은 자기 안에 있는 천재를 찾아라 라는 책을 쓴 사람의 책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에게서 천재성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든지 뭘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질문을 던져라.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천재성이 발휘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과학자 아인슈타인.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을 뿐이다. 퍼시벨 로웰도 아인슈타인도 그의 위대한 업적은 바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다스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기능인 생각의 기능을 줬죠. 근데 이 생각의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호기심과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건 뭐지? 왜 존재하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안에 들어있는 비밀은 뭐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빼고 더하면 좋을까? 더 발전할 수는 없을까? 이런 호기심과 질문은 생각의 기능으로 하여금 연구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연구를. 그래서 항상 질문이에요, 질문. 호기심과 질문. 호기심과 질문. 네. 그래서 제 지금 고민이 어떻게 창세기 1장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써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SQ를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져주면 그 속에서 EQ를 찾아낼 수 있을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질문을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SQ를 만날 수 있고 EQ를 만날 수 있고 IQ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질문을 통해서 확장 나갑니다. 질문 확장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발전적으로 나가야 돼요. 계속 질문이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방 안에서 하던 이야기가 엄마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도록. 거기 갔다 와서는 야 이게 진짜 놀랍다 이거. 엄마 나 이거 한번 공부해 볼래. 이렇게까지 간다면은 그 질문 몇 개가 이 아이의 인생에 전환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발전을 위한 질문을 개발하라. 우리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새롭게 바꿔볼 수 없는 걸까? 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질문은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돼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질문으로 이루어지죠.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한국 부모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유대 부모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해라.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한국 부모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유대 부모 오늘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했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기서부터 이게 경쟁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모든 건 호기심과 질문으로 시작된다. 그냥 인정과 칭찬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걸 통해서 뭔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질문이다. 따지는 질문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런 따지는 질문은 이건 하면 안 돼요. 검사적 기능의 질문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재능의 문을 닫아버리지만 발전을 위한 질문은 재능을 개발하는 길이에요. 너는 맨날 왜 이러냐? 이런 질문은 상처를 주는 질문이에요. 이건 하면 안 돼요. 얘가 너는 맨날 왜 이러냐 그랬더니 얘가 엄마 몰라서 그래? 엄마 닮아서 그렇잖아. 네. 뭐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야? 대답 좀 해봐. 이런 질문은 상처를 주거나 어긋난 발톱을 키워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요. 지금 부딪혀 있는 것들이 뭔가 그것을 보고 당황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재능 개발의 동기를 삼아보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마지못해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발전에 대한 욕망이 없는가? 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가? 새로운 변화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도전해보라. 발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어라. 그리고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들을 질문을 통해 연구해보라. 어디를 가거나 눈을 감고 아무 의미 없이 다니고 있는가? 안 된다. 오후 가는 길에 사물을 보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호기심과 질문들을 찾아라.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걸 잡아서 기록을 해라. 그리고 연구해라.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부러워만 하고 있는가? 아니다. 시간 낭비다.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로 삼아라. 당신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저걸 더 변화시킨다면은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해놓은 거를 응용해서 더 나은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네. 해야 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연구해보라. 질문을 던져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이루었나? 나는 저걸 해봤는가? 왜 못하고 있는가?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당신 속에는 재능의 보고가 들어있지 않은가? 수많은 정보 매체들을 그냥 보고 있는가? 이건 시간 낭비다.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질문을 던져라. 자료뱅크를 만들어서 보고 듣는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정보들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라. 그냥 있으면 당신의 재능의 창고는 녹슬어버리고 당신의 삶, 자녀들의 삶은 피폐해진다. 기계가 되는 거예요. 녹슬어버려요. 생각의 기능이 녹슬어버린다고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기능이 생각의 기능인데 이 생각의 기능이 활동을 안 하면 이게 녹슬어버려요. 이게. 찾아내서 사용하면 당신의 삶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며 발전을 하고 행복해진다.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하라. 그리고 자녀들 역시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라. 자녀들과 대화할 때 단답형으로 끝나지 마라. 질문을 확장시켜라.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열로 넓혀가보라.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피곤해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야, 지금 엄마 피곤해. 아빠 지금 피곤하니까 그냥 나중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곤해 있냐는 거야. 그 피곤함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 아이들과 맑은 정신을 갖고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질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없을까? 자,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 나 자신에 대한 생명,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가족들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식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돼, 이거.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자,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3가지만 써보세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가정을 많이 써요. 가정. 그럼 가정이 중요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지금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요인들은 이 두 개인데 이거를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단답형으로 하지 마라. 고정관념의 벽을 깨기 위해 질문을 하라. 만약에 우리가 애와 대화를 나누는데 단답형으로 끝나버린다면은 그건 질문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번에라도 다음에 애가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무슨 질문을 확장을 시킬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의 벽을 깨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지붕을 뚫었던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사람들이에요. 데리고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은 없을까? 아니, 우리 할 일을 다 했잖아. 이것이 정말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붕을 뚫다니 말이 돼? 만약 그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 기존 관념 속에 묶여 있었다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고정관념 때문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망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강해.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이 가진 무기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우리 특히 나이가 많아지는 들어가는 우리 세대들은 고정관념을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자기 스타일, 자기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걸 벗어나면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새로운 세계 못 나가고 다른 세대와 젊은 세대와 소통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벽을 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강해.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걸 깼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러나 백성들의 불신적 자기 고정관념은 이걸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가진 고정관념들 행하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던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예요.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자기 안에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도 해야 돼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를 꺼려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있는 걸 찾게 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 속에 들려있는 것이 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 아니다. 모세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자산을 알게 하려고 물으신 것이다. 우리는 홍해를 갈라낼 능력들을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내 안에 담아준 네가 가진 게 뭐냐? 요셉은 질문 하나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요셉은 그 왕의 신하가 들어와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걸 물은 거예요.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이야기 안 했으면 요셉도 아무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나갔을 거고.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근심 있는 걸 느끼면서 이걸 물었어. 그랬더니 물으니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이제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해준 거고, 그 대답을 듣고 요셉은 답을 해준 거고, 이걸 기억하고 왕의 신하는 나가서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요셉의 이 사람을 생각한 겁니다. 이게 필자 역시 질문 하나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나를 만들고 있다. 기독교는 뭔가? 이 질문 하나가 40여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사명의 길을 달려오면서 귀한 세월을 살아오게 만들었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만들었고, 이어진 또 하나의 질문이 G7 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천국에는 어떻게 사는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우리가 세상에 미칠 영향이 뭐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게 복음운동의 본질인가? 평생을 복음운동의 본질을 찾아서 쫓아왔는데 이제 이 질문이 어느 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운동의 본질이 과연 이런 건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공부하고 살아가는 현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운동의 본질은 뭐야 도대체 이거?
예? 이거를 사는 현장이라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이 질문이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고 그 끝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서 현장에서 소금이 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소금이 되는 현장. 소금의 능력을 발휘해서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그 삼촌 집을 떠날 때 삼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이 현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이걸. 이게 지금 우리가 천국운동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에요. 이게. 그 현장을 우리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문해. 잘 안 돼. 그럼 왜 안 될까? 뭐가 어려운가? 어떤 점에서 어려운가? 나는 되는가? 나도 안 되는 거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이 어렵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도 안 돼. 어려운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겠어요. 우리가 주방에서도 뭐 만들려고 그러면은 도구를 쓰면 제일 편한 도구를 쓰잖아요. 쉽게 할 수 있고. 이걸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무거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결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어떤 물건 하나 만들고 뭐 할 때 고객들이 이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팔립니다. 그러면 밤낮없이 연구해서 단점을 더 보완하고 새로운 기능을 더 첨부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있습니다. 답의 창고. 제가 이 답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어디서 가졌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에는 안 주고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낸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근데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을 계속 예수님께서 찾는 자에게는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요. 그 찾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찾아 질문을 해. 어디 있을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뭐가 어려운 건가? 계속 찾다 보면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성품 속에서 생각만 바꾸면은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세상의 현장과 정보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천국을 생각하면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사람 원망, 세상 원망하지 말고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 새로운 방법을 없을까를 연구해보라. 이때 수많은 질문들을 만들고 그 질문을 따라서 하나씩 답을 찾아가 보라. 물론 이때 위에서 설명한 5가지 창고를 여는 건 중요하다. 호기심과 질문은 답을 찾는 길이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만들기 위해 우리 속의 재능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문제는 답을 찾지 않는 데 있다. 예수님은 찾으라고 하셨고 찾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에게도 답을 찾는 길을 가르쳐줘야지 답을 찾아 줘버리면 안 돼요. 답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그물을 치는 법을 가르쳐라. 네. 근데 우리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까지 해서 매겨까지 줘. 네. 네, 뼈까지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이제 얘들은 이제 고기를 못 잡아, 이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잡아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가 칼을 들고 주방에서 조그만 아이가 엄마 아이를 돕겠다고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하지 말라고를 많이 해요. 아직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해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붕대라든지 손을 베거나 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옆에다가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니까 얘들이 잘해. 근데 우리는 시집 갈 때까지도 칼자루도 쥐어본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음식을 만들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못 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찾으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내 안 찾는 사람은 못 찾아. 네. 자, 그래서 찾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질문이에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 딴 거 없어요. 질문입니다. 질문. 공부한 내용,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엄마가 대강 큰 주제라도 파악을 하고 있다면은 그 질문들을 아이에게 같이 나눌 수 있다면은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질문들을 한다면 아이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질문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을 결정한다. 환경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어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다. 결국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을 바꿔라. 늘 하는 습관적인 질문이에요. 갔다 왔어? 뭐 했어? 왜 그랬어? 뭐 늦지 마? 항상 하는 질문들 이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정학교에서는 월요일 날은 주로 어떤 질문을 하는 주제, 화요일 날은 이 주제니까 질문을 해도 이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하고 수요일 날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첫째 주는 SQ야. 둘째 주는 EQ야. 셋째 주와 넷째 주는 IQ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째 주에 월요일 날은 뭘 중심으로 질문하냐면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학교 가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꼭 물어봐라. 꼭 물어라. 갔다 와서 오늘 혹시 질문을 해본 일이 있니? 혹시 예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 몰라 없어. 오늘은 그랬구나. 근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항상 예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좀 물어봐라. 이게 이제 월요일 날의 질문의 형태예요. 이게 또 더 깊이 토론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믿는 거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 이걸 전부 다 그동안에는 다 어디서 다 맡겨놨어요? 교회에서 다 맡겨놨어요. 내 아이 속에 신앙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부모가 몰라. 내 아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부모가 몰라. 부모가 아이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평생 가도 한 번도 질문도 안 해.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은 주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 학교에서 부모가 반드시 알고 가르쳐야 될 25개의 지금까지 우리 공부하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이제 해서 반드시 부모는 신앙 안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평생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화요일 날은 뭐예요? 이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오늘 너의 정체성.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오늘 하루 동안도 정말 자기의 정체성에 맞도록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주고 저녁에 갔다 와서 어때? 오늘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사는 것이 뭔지 살아서 한번 이야기해볼래? 엄마 나 정체성이 뭔지 몰라가지고 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주는 요 책은 평생 부모가 이제 이거 암기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필독서야 이거. 그리고 그걸 봐가지고도 모르면 더 확대시킨 게 SQ 책 몇 권을 보세요. 또 뭐 언어교실 몇 권을 읽어보세요. 그 안에 이제 다 연결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요거를 매달 그런 방식으로 가서 한 1년, 2년만 지나가면 이제 부모가 뭐가 돼 이제. 책 안 읽어봐도 달인이 돼 이제. 달인이 돼가지고 아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넓게 차원 높게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정학교에서. 그 가정학교에서. 네.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어쨌든 질문의 중요성에
질문이 인생의 길을 만든다.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로 더 나은 답을 해요. 천재들과 일반인들은 딴 게 없어요. 질문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질문에서. 자, 에디슨이 병아리 달걀을 품고 병아리를 부화시켜. 얘가 뭔 질문을 했겠어요? 예? 어떻게 병아리가 나올까? 어떻게 나오지? 어디서 나오지? 한번 품어봐야지. 그 품은 거야. 일반인이 볼 때는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저히 얘는 못 가르치겠다고 집에다 엄마한테 맡겼는데 엄마는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 엉뚱한 행동을 인정하고 천재는요 항상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천재성을 가진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엉뚱한 질문하면 보통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로 버려버리게 만들어요. 다. 자, 그래서 천재와 또 이런 거예요. 성공적 사업을 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차이점은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 질문이에요. 질문의 범위가 그 사람의 사업의 비즈니스의 범위를 정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수준 있는 질문이 수준 인생을 만들어요. 사업은 경영진이 시장 전략 제품 종류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만 성공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어떨 때 갈등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로 헐뜯는 대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방법이 뭔지 끊임없이 질문해요.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좀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거예요. 안에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키가 질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초기 단계였을 때는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손으로 조립 작업을 했어요. 그러나 헨리 포드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를 질문을 했어요. 기계 기술자들은 그냥 계속 조립 작업을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질문이. 질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의 한계에 대해 의문을 가짐으로 인생의 벽, 사업의 벽, 부부관계의 벽,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벽을 허물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발전은 새로운 질문에 의해 진행된다. 자, 우리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합시다. 네.